서울 떠나 시골로 갔는데 왜 더 숨이 막혔을까요? 이 한마디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직 후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꿈을 꾸는 건 많은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더 이상 복잡한 출퇴근도 없고 사람들과의 스트레스도 없고 그저 평온한 자연 속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텃밭을 가꾸며 살아가는 인생.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54세의 김영수 씨가 겪는 30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조용한 강원도 산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오래된 시골집을 개조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었고 도시에서의 피로를 잊고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꿨습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그는 몇 달 후 심각한 공황장애 증세로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조여오고 숨이 가쁘고 이유 없는 불안이 덮쳐오는 그 경험은 평생 처음이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정신적인 외로움과 단절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퇴직 후 시골로 내려간 중장년층 중 일부가 비슷한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자연 속의 평온한 삶에는 분명 혜택이 많지만 준비 없는 이주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퇴직 이후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57세 이은정 씨 가명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그녀는 퇴직 후 전남 해남의 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농촌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 지역에 반했고 주말마다 내려가며 지역 주민들과도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완전히 이주를 하고 나니 평일에는 마을에 사람이 거의 없고 외출할 곳도 마땅치 않아 점점 우울함이 몰려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맴돌았어요. 처음엔 좋아 보였던 자연이 이제는 막막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결국 그녀는 다시 도심 근처로 돌아와 공동체가 있는 곳에서 노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드라마틱합니다. 60세의 박정훈 씨가 겪는 고위 공무원으로 은퇴한 후 충북의 한 계곡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계곡 옆에서 자연과 함께 살겠다는 낭만을 품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 했죠. 하지만 그의 삶에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루함과 불안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인간관계였습니다. 도시에선 만나는 사람도 많고 관계가 자연스러웠는데 여긴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다가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는 결국 공황 증세를 보이며 다시 병원을 찾았고 지역 내 상담소에서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현재는 마을 자치 활동에 참여하며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상대적으로 성공적인 전환을 보여줍니다. 55세 장미화 씨가 겪는 퇴직 후 제주도로 이주했지만 미리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1년간 반태 형태로 제주에서 한 달 살기를 반복하며 삶을 실험했고 지역 공동체와 연결되기 위해 마을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쌓았습니다. 저는 혼자 조용히 살고 싶기도 했지만 사람이 완전히 없는 삶은 결국 외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녀는 현재 제주도에서 커뮤니티 중심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지역 카페에서 매주 책 모임과 요가 클래스를 열어 많은 사람들과 건강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 사례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삶을 자연 속에서 보내는 것이 곧 건강한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에 내가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지, 사회적 연결망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일상의 루틴과 목적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들이 말합니다. 인간은 단순히 산소가 맑은 곳에서 살아간다고 건강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심리적 안정감, 일상의 리듬,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가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건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 이후에는 일이라는 중심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나를 움직이게 할 새로운 동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퇴직 후 삶을 계획할 때는 세 가지를 꼭 고민해봐야 합니다. 첫째,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단순히 혼자가 좋다는 감성적 판단이 아닌 실제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 해봐야 합니다. 둘째, 지역 공동체와의 연결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내성적인 사람이라면 더욱더 계획적으로 관계를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 또는 반복 가능한 일상 루틴은 무엇인가? 운동, 취미, 봉사 등 나를 규칙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건강이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상태입니다. 그리고 퇴직 후 삶이 바로 그 균형을 다시 조율해야 하는 시기죠. 우리는 모두 평온한 자연 속에서의 삶을 꿈꾸지만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선 더 섬세한 준비와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연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사람, 루틴, 연결이 있어야 내가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이 말은 퇴직 후 공황장애를 겪고
다시 도시로 돌아온 한 분의 고백입니다. 지금 당신도 혹시 퇴직 후의 삶을 꿈꾸고 있다면 그 꿈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건강이라는 렌즈로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을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는 어디에서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건강한 퇴직 후 삶을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퇴직을 인생의 휴식기로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기는 신체와 정신 모두에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야 하는 전환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은 자연스럽게 저하되고 뇌의 활동성도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특히 외부 자극과 사회적 상호작용이 줄어들면 뇌의 회로가 덜 활성화되고 이는 우울, 불면,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치매나 우울증의 초기 징후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루틴 기반의 일상 만들기입니다. 하루를 아무 계획 없이 보내는 것이 자유롭고 편안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 뇌는 예측 가능한 리듬 속에서 가장 안정감을 느낍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기상시간과 식사시간, 가벼운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햇빛을 보며 걷는 30분 산책은 뇌에서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기분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인지 활동 유지입니다. 은퇴 이후 대화량이 줄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기회가 적어지면 뇌는 점차 게으름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퇴직 후 건강한 삶을 위해선 매일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이 꼭 필요합니다.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것도 좋고 악기나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중요한 건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것에 도전하는 겁니다.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는 더 많은 시냅스를 활성화시키고 이 과정은 곧 기억력 유지와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연결 유지입니다.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문제 중 하나는 고립감입니다. 이 고립감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우리 몸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외로운 사람의 면역 기능이 낮아지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것은 이미 다수의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모임이나 소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훨씬 낮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도 느립니다. 그래서 지역 커뮤니티 활동, 동호회 참여, 자원봉사, 소규모 스터디 모임 같은 사회적 연결 구조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건강유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퇴직 이후에는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표현을 자주 듣습니다. 그동안 나는 회사원, 팀장, 교사, 직장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는데 퇴직 후 그 정체성이 사라지고 나면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남게 됩니다. 이때 심리적으로 가장 흔한 반응은 혼란과 무기력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역할 재정의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부하 직원이 아닌 내 삶의 기획자이자 운영자가 되는 시기입니다. 작게는 하루의 일정을 스스로 설계하는 것부터 크게는 나는 어떤 가치를 위해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취미를 통해 작은 일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브이로그, 손글씨 공유, 텃밭 운영기 등 요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나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건강관리는 실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지를 보관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작은 신호에 관심을 갖고 식습관을 조절하고 정기적인 운동을 실행하는 것까지가 진짜 건강관리입니다. 특히 5060대에는 골밀도, 혈압, 혈당 같은 항목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방 중심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공복 혈당 수치를 체크하는 작은 습관, 일주일에 3회 40분 이상 걷기, 기름진 음식 대신 식이섬유와 단백질 중심의 식사 전환 등은 실질적인 건강을 지키는 핵심 행동들입니다. 정리해보면 퇴직 후 건강한 삶은 자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루틴을 만들고 뇌를 자극하며 사회와 연결되고 나를 다시 정의하며 실제로 건강관리를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모두 건강하게 나이 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하고 실천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당신의 퇴직 이후 삶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나요? 그 방향이 막연한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인 건강과 연결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설계할 최고의 순간입니다.